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2018학년도 이제 9월 모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요러한 20개의 문제인데 한국사 요걸 한번 같이 풀어 나가 볼 테니까 그 문제 푸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지식들 이런 것들을 섭렵해 나가면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구석기, 여기 신석기, 청동기죠. 그럼 무슨 시대 준 거죠? 신석기 준 거예요. 움집 있죠? 그쵸? 빗살무늬 톡이 보이죠? 네, 이게 신석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석기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농경과 뭐가 시작되었다? 목축이 시작되었다. 그쵸? 그리고 사용했던 도구는 뭐다? 간석기다. 이거죠? 간석기. 그쵸? 간석기의 대표적인 게 뭐죠? 갈돌, 갈판, 이런 거 나오죠? 네. 답은 몇 번이다? 바로 5번이 답이네요. 여기, 그쵸? 이게 신석기죠. 5번. 나머지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들 한번 보면, 비파형 동검 어느 시대죠? 청동기. 그쵸? 그리고 영고는 어디죠? 바로 부여의 제천행사예요. 부여의 제천행사. 이것은 이제 초기철기가 되겠죠. 초기철기. 그 다음에 명도전. 이것 역시도 초기철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철제무기. 이것도 초기철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답은 신석기 5번이 일단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국가. 가국가가 어디냐? 일단 석촌동 있고요. 그쵸? 여기 보면은 서울에서 웅진 사비로 갔어요. 그리고 무령왕릉 있고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있습니다. 이게 어느 나라예요? 그러면 당연히 백제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 부분, 이번 문제는 이제 삼국시대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삼국시대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특징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삼국을 통일한 것은 신라고요. 마한을 점령한 게 바로 백제가 되겠죠. 그럼 답이 나와버렸네요. 네, 2번이 답이네요. 과거제도가 최초로 실시된 것은 고려 광종 때고요. 고려 광종 때. 그쵸?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릉비, 이것은 고구려 장수왕 때 건립이 됐죠. 교육기관은 성균관, 이것은 고려 말기하고, 그쵸? 고려 말기하고 조선시대, 이렇게 되겠죠. 네, 조선시대. 답은 여기서는 지금 백제를 찾으라니까 바로 2번이 여기서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 학교 역사 동아리에서 대조영이 세운 국가, 어디죠? 대조영이 세운 국가, 발해죠? 자, 이 앞부분에 6월에서는 남북국 시대 중에 이 통일신라가 나왔어요. 그쵸? 통일신라가 6월 모평에 나왔는데 지금 9월 모평에서는 이제 발해가 나왔죠. 둘 다 무슨 시대에 대한 이야기다? 남북국 시대에 대한 이야기죠. 남북국 시대. 자, 여기서는 발해를 찾아주면 됩니다. 삼별초와 대몽항쟁 과정, 이건 고려고요. 광해군의 중립외교는 조선이고요. 병란도와 국제무역의 변성, 이것도 고려가 되겠죠. 병자호란은 조선시대가 되겠고요. 신라도와 통일신라와의 교류,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것을 이제 발해하고 신라와의 어떤 교류와 관련 있는 게 바로 신라도죠. 네, 답은 몇 번이 된다?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5번. 그쵸?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명령을 내리는 왕의 업적이에요. 과인은 몇 년 전 호복을 벗고 변발을 풀기를 바라는 건의를 기쁜 마음을 받아들였다. 호복은 오랑캐의 옷이에요. 그쵸? 여기서 오랑캐는 누구죠? 바로 몽골풍을 뜻하는 거예요. 몽골풍. 그러면 몽골풍 폐지한 사람 누구죠? 바로 고려 말기의 공민왕이죠. 공민왕에 대한 이야기죠. 공민왕 하면 신돈 생각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민변정도감 이걸 설치하였다.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누가 답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군 육진을 개척하였다. 이건 조선시대 세종대왕이고요. 경국대전이 편찬되었다. 이것은 세조가 편찬하기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된 거예요. 다 조선시대네요. 천리장성은 고려시대가 되겠죠. 이것도 고려 초기, 그쵸? 고려 초기가 됩니다. 반원 자주정책, 원나라에 반대하는 거죠. 이게 바로 고려 말기에 바로 공민왕이 되겠죠. 공민왕.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된다? 여기서는 4번이 되겠네요. 붕당의 폐단을 극복하고자 노력할 때, 이게 이제 탕평책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탕평책은 바로 영조와 정조, 이때 이제 관련이 있죠. 영정조. 네. 정답은 몇 번? 바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 풀 때.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신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태조께서 창업하신 초기에 일부 신하들은 전쟁에 나가서 포로를 얻거나 혹은 빚을 갚지 못한 이들을 제물로 사서 노비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노비에 대한 얘기예요. 노비. 그쵸? 6월 모평에서는 이건 지금 9월이잖아요. 근데 6월 모평에서는 뭐가 나왔었죠? 중인이 나왔단 말이에요. 중인. 그쵸? 6월에. 이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어떤 파트가. 그쵸? 여기서는 노비에 대한 거니까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었다.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나머지들 한번 볼까요?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유양소에서 향리의 비리를 감찰하였다. 이것은 이제 제지 살림에 대한 이야기고 조선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귀족과 양민의 사이의 중간계층이다. 이건 중류층이나 중류층. 고려시대 때는 중류층이고 조선시대 때는 중인이 되겠죠. 개경에 거주하면서 음수와 공음전 혜택을 받았다. 이건 문벌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문벌귀족. 고려시대 때 문벌귀족에 대한 이야기고, 화백회의에 참여하였다. 이것도 이제 귀족에 대한 이야기죠. 특히 이제 이때는 무슨 귀족이죠? 진골귀족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신라시대 때.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의 내용에 반영된 사상이에요. 그쵸? 우리가 보통 사상하면 유교라든지, 유교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불교도 나올 수 있고요. 불교는 사상가가 나오죠. 도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풍수지리설이 있어요. 풍수지리설. 그리고 불교에서 이제 교종과 선종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두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는 바로 이 풍수지리설과 관련 있는 부분이 출제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어떤 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경천도. 그쵸? 그럼 풍수지리설을 찾아라 이런 거니까, 단군신화를 기반으로 창시되었다. 이건 대종교죠. 대종교에 대한 이야기고요. 안양에 의해서 고려에 처음 소개되었다. 이건 성리학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제두, 이건 양명학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중국에 다녀온 사신들에 의해서 서학으로 돌아왔다. 이건 천주교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천주교. 묘청에 서경천도 운동 등에 영향을 주었다. 이게 바로 풍수지리설이죠. 풍수지리설. 그래서 정답은 바로 몇 번이 된다?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풍수지리설에 관련돼 있는 내용이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기억에 의해 시행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왕이 말하기를 지난 갑오년 국가의 중대사가 아닌 일에 한해 6조가 국왕에 직접 보고하여 시행토록 하였는데, 이때 이후로 대부분의 일이 6조로 넘어가 의정부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정성을 임용하는 본래의 뜻에 어긋나니 이를 시정토록 하라 이랬어요.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조선시대의 어떤 조선시대의 행정 조직과 관련이 있는데, 왕이 있고요. 3정승이 있었던 의정부가 있습니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이제 있죠. 이게 재상들이에요. 그리고 집행기구였던 6조가 있죠. 그쵸? 왕이, 6조가 직접 왕한테 보고를 하고 왕이 직접 6조한테 명령을 내리는 것을 6조 직계제라고 해요. 6조 직계제. 그쵸? 이것을 뭐 하라는 거죠? 지금 시정하라는 거죠. 이걸 시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의정부를 이용하는 거죠. 6조가 의정부에 올리고, 의정부에서 이제 왕과 함께 정책 토론한 다음에 왕이 결정을 하면 그걸 6조한테 내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의정부 서사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정부 서사제. 자, 의정부 서사제는 왕권과 신권이 뭐를 이루는 거죠? 신하의 권리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고요. 그쵸? 그리고 6조 직계제를 실시하면 이것은 왕권이 어떻게 되는 것이다? 강화되는 것이다. 자, 여기서는 지금 뭐를 실시하라는 것이냐면 이 6조 직계제를 시정하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실시된 것은 바로 뭐죠? 의정부 서사제죠. 이렇게. 그쵸? 재상들을 활용하는 의정부 서사제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 된다? 바로 의정부 서사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도병마사는 고려고요. 교정도감은 고려시대 때 바로 최충원이 만들었던 겁니다. 최충원. 네. 이것은 고려시대 때 도병마사 같은 경우는 귀족들의 합의기구죠.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독서산품가 이것도 가끔 나오는데, 통일신라 하대 때 원성왕이 만들었던 거예요. 진골귀족들이 이제 반발을 해가지고 제대로 시행되지는 못했습니다. 비변사를 축소 격화시켰다. 이것은 바로 흥선대원군이 했던 왕권 강화책이죠. 흥선대원군.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의정부 서사제 왕권과 바로 왕권과 신권의 조화죠. 신권의 조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 정책, 공물을 방납하는 폐단. 그쵸? 이것은 이제 공납과 관련 있는 것인데, 이걸 시정하기 위해서 대동법을 실시했어요. 대동법을 실시한 것은 조선 중기 때 바로 광해군입니다. 광해군. 네, 이때는 이제 경기도에 한해서 실시하다가 나중에 점점점 확대가 되는 거죠. 그쵸? 네. 옳은 것. 그러면 대동법은 뭐냐? 대동법은 특산물을 내던 것을 토지에 부과하면서 이제 대동미, 쌀로 거둔 거죠. 그래서 토산물 대신 쌀, 배 등으로 징수하였다. 이게 바로 대동법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정책들이 또 시험지에 나올 수 있는지 볼까요?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였다. 이것은 호포제. 호포제로서 흥선대원군이 했던 것이고요. 관리에게 전지와 시주를 지급하였다. 이건 전시과인데, 이 전시과는 고려시대 거고요. 고려시대 거. 관료전을 지급하였다. 이것은 이제 통일신라 때 신문왕이 했던 거죠. 신문왕. 그쵸? 그리고 지주에게 결작으로 1결당 2두를 부과했다. 이것은 이제 균역법이에요. 균역법. 그쵸? 균역법으로서 영조가 실시했던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서 정답이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이 대동법이 되겠죠.
예, 특산물을 걷던 것을 쌀로 걷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이왕이 업적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규장각 초계문 신제 나왔어요. 그러면 영조와 정조 중에 누구다? 정조다. 정조 것을 찾아라. 당백전을 발행하였다. 흥선대원군. 동북구성을 축조하였다. 이것은 고려시대 때 윤관이 여진을 정벌하기 위해서 정벌하고 나서 별무반을 조직해서 여진을 정벌하고 나서 세운 것이고요. 수원화성을 축조하였다. 이게 바로 정조에 대한 이야기죠. 답이 나와버렸네요. 정답 몇 번이다? 3번. 사심관 제도를 실시하였다. 이것은 태조 왕건에 대한 이야기죠.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이고요. 교육입국 조서 이것은 이제 고종 때 2차 가보 때 했던 겁니다. 2차 가보개혁 때. 2차 가보개혁 때 실시했던 것입니다. 교육은 나라를 세우는 근본이다 라는 건데 지덕체를 함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덕체 이런 거 나오면 교육입국 조서예요. 네, 정답은 일단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쵸?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탐구주제 뭔가 막 써 있어요. 이것은 누가 국가로부터 공명첩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해주는 문서다. 아, 공명첩 나오면 어느 시대죠? 조선 후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조선 후기에 정치적으로는 분당 정치가 전개됐고요.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맹아가 출현했고요. 사회적으로는 평등 사상이 나타났고요. 문화적으로는 서민 문화가 발달하였다.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조선 후기는 무조건 문제가 출제됩니다. 알겠죠? 조선 후기의 신분제의 동요를 나타내는 것이다. 딱 답이죠. 네, 공명첩. 관직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양반 문서를 공명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만 보더라도 조선 전기에는 어땠어요? 조선 전기는 전체 중에 양반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10% 정도였다면 이게 공명첩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조선 후기에는 이렇게 돼버려요. 거꾸로. 양반이 전체의 몇 프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양반이 전체의 70%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네, 공명첩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사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김옥균, 박영효 등 급진개혁파가 일으킨 뭐죠? 바로 1884년에 일어났던 거 뭐죠? 갑신정변이죠. 네, 갑신정변. 이런 사건에 대한 배경과 그 다음에 어떻게 전개됐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모군란 이후로 개화정책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본군의 지원이 약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어났죠. 전개, 우정국 축하연을 이용해서 여권물에 불 지르고, 그 당시에 이제 민씨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을 했죠. 그렇지만 청군이 개입하면서 3.1천하가 끝났다. 결과는 청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었다. 그러면서 한성조약과 청과 일본 사이에 텐딘 조약이 체결되었다. 뭐 이런 것들이 요 갑신정변의 내용이 되겠죠. 딱 보니까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하여 일어났다. 답이 있네요. 3번. 그쵸? 네, 배경에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훈련도감이 설치된 것은 임진왜란이고요. 임진왜란. 제너럴 셔먼호 사건은 흥선대원군 때 통상수교 거부 정책과 관련 있는 내용이고요.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1929년 11월 3일. 이게 학생의 날이에요. 그쵸? 네, 요때 일어났던 겁니다. 일제시대죠. 조청 상민수륙 무역장정은 1882년 이모군란 때 체결된 거예요. 그쵸? 갑신정변이 아니에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랏빛 청산 우리 손으로 이것은 1907년에 국채보상운동과 관련이 있어요. 국채보상운동. 물산 장려운동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쵸? 국채보상운동 이렇게 돼야 되죠. 네. 국채보상운동. 네. 어디서 일어났느냐? 대구에서 일어났고요. 대표자는 서상돈이에요. 그쵸? 돈과 관련이 있으니까 돈자가 들어가네요. 국채보상운동. 이때 금액은 1,300만 원이었습니다. 1,300만 원. 자, 그럼 보면은 독립협회가 주도한 거 아니고요. 청군의 개입으로 실패한 거 아니고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는 결과 아니고요. 운요 사건이죠. 대한제국의 국채를 갚자는 취지로 전개되었다.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나랏돈, 국채. 정답이죠. 4번이 되겠습니다. 통신사가 에도막부에 파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은 이제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의 내용이죠. 그쵸? 네. 그 다음에 13번.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를 제창한 이는 누구인가? 약소국을 침략한 이들이다. 그러한 까닭에 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해 침략의 부당성을 알리려는 우리의 노력은 결실을 거둘 수 없었다. 오히려 일본은 특사 파견을 빌미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켰죠. 이게 1907년에 헤이그 특사. 헤이그 특사 파견 문제가 원인이 돼가지고 결국은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죠. 그쵸? 강제 퇴위.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바로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충칭에 있던 임시정부 하나 조직 뭐죠? 한국광복군이죠. 한국광복군. 자, 여러분들 일제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군대가 바로 1940년에 만들어진 한국광복군이에요. 그쵸? 이것은 충칭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있었던 예난에 있었던 군대가 있습니다. 예난에 있었던 군대는 조선의용군이에요.
그쵸? 이것도 1942년에 만들어졌는데 이보다 더 일찍 만들어진 군대가 있습니다. 1938년에 김원봉이 만들었던 조선의용대가 있어요. 조선의용대. 이건 이제 김원봉이 만든 건데 이 김원봉이 만든 조선의용대가 중국 본토의 최초의 군대인데 이 군대의 다수가 예난으로 이용해서 조선의용군이 되고요. 김원봉과 일부 소수 조선의용대가 한국 강복군에 합류하면서 이 한국 강복군의 어떤 민족 유일당적 성격을 띠게 되죠. 민족 유일당. 좌익 세력과 우익 세력이 결탁하는 그런 성격을 또 띠게 되는 겁니다. 그쵸? 네. 일단 여기서는 정답이 뭐가 되느냐? 한국 강복군이니까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되었다. 이게 정답이 됩니다. 한국 강복군에 대한 이야기예요. 황토현 전투는 동학이고요. 자유참변은 이것은 이제 대한독립군단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정족사는 프랑스군을 문찔렀다. 이것은 이제 병인 양요가 되겠죠.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의 대승을 거두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이제 북로군정서군하고 홍범도가 이끌었던 대한독립군이 있어요. 대한독립군. 그쵸? 일단 여기서는 한국 광복군에 대한 이야기니까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되었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단재 신채호 선생이죠. 신채호 선생은 의열단이라는 조직에 뭐를 써줬냐면 의열단이라는 조직에 조선혁명선언 써줬어요. 조선혁명선언. 의열단을 만든 사람은 누구고? 김원봉이죠. 김원봉. 네, 그래서 신채호와 김원봉에 대한 내용은 시험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민족 정신을 강조하면서 조선상고사라든지 조선사 연구초 이러한 책도 쓰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신채호 선생에 대한 내용 조선상고사를 집필하였다. 4번이 되겠죠? 자, 나머지 인물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무반을 조직하였다. 이건 윤관이죠. 윤관. 계속 나오고 있죠? 예, 고려 전기의 여진을 정벌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척화비는 흥선대원군이 세운 거고요. 흥선대원군. 어린이날 제정한 건 소파 방정환 선생이죠. 방정환 선생. 그쵸? 대동여 지도는 바로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죠. 김정호.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단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김상옥이 나왔네요. 그쵸? 김상옥. 자, 이건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있으셔야 돼요. 의열단과 한인애국단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한인애국단. 여기서는. 자, 의열단은 누가 만들었느냐? 바로 김원봉이 만든 거고요. 만든 연도는 1919년이고 만주 길림성이에요. 그쵸? 한인애국단 누가 만들었냐? 김구 선생이 만들었고요. 1931년에 상하이에서 만든 겁니다. 자, 여기서 활동했던 사람 한번 보면 김익상, 김상옥, 박재혁, 그쵸? 나석주, 김지섭 이런 분들이 있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인애국단은 바로 이봉창 의거하고 뭐가 있죠? 이봉창 의거하고 윤봉길 의거가 있죠. 이 중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그럼 무슨 단체에 대한 이야기다? 의열단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독립문 건립을 추진하였다. 이건 독립신문이죠. 독립신문. 물산 장려운동하고는 관련 없고요. 김원봉이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이게 바로 의열단에 대한 설명이 되니까 정답은 일단 3번이 되겠네요. 오산학교 대성학교 만든 것은 신민회라는 단체고요. 애국계몽단체고요. 일본의 황무지 개간 요구를 철회시켰다. 보완회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정답은 그래도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의 일기가 쓰였던 당시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경찰, 군수, 면장이 주민들에게 일본식 성명으로 고칠 것. 이건 이제 일제시대 문제예요. 저렇게 이 일제시대 중에 어떤 창씨개명이나 이런 건 일어났던 것은 1기, 2기, 3기 중에 특히 언제냐면 1937년 중일전쟁 이후예요. 중일전쟁 이후. 그쵸?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쵸? 그러면 집현전에 근무하는, 이건 세종대왕이죠. 집현전은. 은병은 조선이 되겠죠. 그러니까. 은병은 활구, 은병, 이건 고려시대 때 의천이 만든 겁니다. 한국신민서사 암송한 거, 이게 바로 일제시대고, 일제시대 3기 2에 해당이 되죠. 여기를 3기 2라고 본다면, 그쵸?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죠. 조선 형평사는 이게 1923년에 있었기 때문에 일제시대 2기에 해당이 돼요.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지하계문에서 지게를 발급한다. 이건 대한제국에서 한 일입니다. 대한제국 시기. 대한제국에서 꼭 알아둬야 될 광무개혁 중에 지게 발급이 있어요.
예, 광무개혁에서 지게를 발급하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편적으로 지식을 알아두면 다음 문제 풀 때 되게 쉬워져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이 선거 딱 보니까 뭐죠? 1948년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거죠. 50 총선거예요. 50 총선거에서 뭐가 만들어졌죠? 재헌국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재헌국회. 재헌국회는 국회의원 198명이에요. 원래 선거군 200개였는데 왜 그랬을까요? 제주도는 그 당시에 제주도 4.3 사건으로 결국은 선거가 실시되지 못했어요. 선거 미실시.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거인 그 50 총선거가 실시되지 않은 곳은 제주도 선거구 2개죠. 그쵸? 자, 옳은 것. 군국기무처에서 추진하였다. 이건 가보개혁에 대한 이야기고요. 네, 재헌국회를 선출하였다. 답이네요. 2번이고요. 집강소를 설치하였다. 이건 동학국민운동에 대한 이야기고요. 신간회가 창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건 1926년에 60만세운동. 그쵸? 60만세운동이고요.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것은 미소공동위원회니까 이것은 뭐냐면 모스크바. 그쵸?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예요. 3국 외상회의. 이것도 현대 광복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바로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입니다. 자, 여기서는 그래서 재헌국회니까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담에서 이 운동 30주년을 맞아 당시 시위에 참가했던 분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때 상황 어떠하였나요? 이한열군 나왔죠? 이한열군 나오면 1987년 6월 항쟁이에요. 6월 항쟁은 전두환 정권 말기죠. 예, 전두환 말기에 있었던 일이죠. 이때 6월 항쟁에서 요구했던 것은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 요구, 이 부분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딱 보니까 여기 있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담을 추진한 정부의 통일정책, 지금 평양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이 직접 만나는 것은 분단 이후 처음이라고 했어요. 처음 만난 것은 언제죠? 2000년 6.15 공동선언이죠. 공동선언. 자, 이거와 관련 있는 대통령은 누구죠?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죠. 네, 거기에 관련 있는 거. 정점협정 체결 안 했고요. 좌합자운동 전개한 것은 그 광복 직후에 여운형하고 바로 김규식이었죠. 김규식. 6.15 공동선언, 이게 바로 김대중과 관련 있는 내용이 되죠. 네,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하였다. 이것은 이제 상하이, 그쵸? 임시정부에서 했던 일이고요. 김규식을 파견했었죠.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이건 재헌국회 이승만 때 했던 거죠. 재헌국회 이승만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기를 잡는 게 중요해요. 김대중이니까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지금 6월하고 이제 9월 모평을 풀어봤어요. 이걸 토대로 해서 2018학년도 수능이 어떻게 나왔는지 다음 시간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